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그 다양한 결혼의 형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많아지는 것 같은 게 네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판단컨대 예전에는 부모님이 결혼을 주관해주고 예. 어린 친구들이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다 정해진 형식대로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요즘은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본인이 능력이 돼서 본인 위주의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좀 생각들이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결혼의 절차도 되게 다양해진 것 예를 같아요. 들면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저희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뭐 약혼, 결혼, 그 다음에 뭐 혼인신고, 그 다음에 자녀 출산 순서가 막 이제 뒤바뀌죠. 아, 그런 순서가. 그런 순서들이. 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각자 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놓으면은 뭐 이득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떨어져 살면서도 결혼은 먼저 하고 각자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 출산해서 키우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생각보다 동거 가족에 대한 그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거부터 해보고 결혼을 하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때문에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가끔 이제 어르신 분들은 놀랄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 사실 결혼하면 제일 꽃은 결혼식 예식을 올리는 건데, 우리 예전에 이제 관행으로 하면 몇 달 전에 예식장 예약하고 뭐 3종 세트 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요즘은 결혼식도 많이 바뀌었겠어요. 결혼식이 이걸 최근 트렌드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대면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바뀐 또 트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식 자체도 굉장히 본인들 위주로 많이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요. 그날말로 옛날에 웨딩홀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결혼식 여전히 많긴 하죠. 그게 대세긴 하지만 그 비율은 많이 줄었고요. 흔히 하우스 웨딩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간도 뭐 딱 보통 무슨 토요일, 일요일에 뭐 11시, 1시가 아니라 뭐 오후 4시부터 뭐 끝까지 간다든지 뭐 1박 2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웨딩을 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쇼 같은 웨딩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근데 이게 막 용어가 혼돈이 돼서 뭐 스몰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몰이 아니고 굉장히 개성 있는 결혼식이 돼서 스몰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개성이다. 스몰이다 보면 되게 막 비용이 적게 드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웨딩홀에서 막 몇백 명이 하던 거를 적게 하되 굉장히 길게 한다든지 깊이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색 결혼 내지는 특이 결혼하면서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이제 가장 럭셔리한 결혼 그러면 초특급 호텔에 그랜드 볼룸 빌려가지고 막 굉장히 비싼 요리 먹고 그런 결혼도 많이 하나요? 그런 결혼도 또 나름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식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서 이게 양쪽으로 벌어져가지고 양극화 비슷하게 약간 양극화로 그래서 상향돼서 호텔 결혼식에 대한 선호도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는 결혼도 많아졌는데 반에서 또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약간 양극화가 벌어져서 그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비판받는 결혼식 중에 이제 막 그런 약간 호화 결혼식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또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진자 차원에서 있는 것 같고 올해 이제 나중에 뭐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호텔의 결혼식장은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요? 많아졌어요. 그래요? 대신 소규모 단위로 그래서 뭐 100명 정도 들어가는 룸에서 하는데 대신 호텔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웨딩홀에 한 300명 비용을 호텔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식장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올해는 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랄까?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가니까 호텔 결혼을 마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자그마한 결혼식이면서도 의미 있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 결혼식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도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네. 또 이제 집도 정하고, 혼수도 하고, 이제 그런 직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은 불가인데 다들 이제 밀어놓은 상황이고, 아쉬운 대로 이제 한국에 되게 못 가봤던 럭셔리한 곳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풀 부킹이 될 정도로. 예를 들면 무슨 제주도? 제주도에 좋은 고급 호텔, 그다음에 뭐 강릉이나 뭐 이런 그 몇 군데 네, 이렇게 되게 핫플레이스에 비싼 호텔, 좋은 곳들이 이제 글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다들 신혼여행 갔냐고 물어보면 안 갔다고 아직 안 얘기. 갔다. 아직 안 갔다. 이제 언제든 코로나 종식되면 우리는 해외로 갈 거다는 오케이. 거고, 그 코로나 전에도 젊은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줄이는 비용으로, 예단은 거의 이제 안 하고요. 이제 부모님들 예단 받으실 꾸시면 안 될 정도로 예단은 안 하고, 그 비용을 전부 다 신혼여행에 다 쏟아부어요. 신혼여행에.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아니면 이제 그렇게 못 논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도 낳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신혼여행에 돈을 많이 들이는 친구들. 코로나 전 같고요. 얘기긴 한데 그때 네. 태교 여행도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이 기회 마지막이다라고 네. 맨날 얘기해요. 맨날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이 마지막이 해놓고 애를 가지면 이제 애 태어나면 못 간다고 태교 여행이 마지막이다. 근데 이제 애 태어나면 또 애한테 또 뭐 해줘야 된다고 가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여행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행은 확실한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여행들을 갔었고, 그다음에 혼수 문제도 되게 재미난 게, 가짓수는 줄이고 하나를 해도 되게 고급하게. 그래서 그런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그런 뭐 비스포크 나오면은 죄 신혼가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혼가구를 비싼 거 사는 친구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그래요. 앞으로 못 살 거다. 이제 우리 당분간 애 키워야 돼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좋은 거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거를 사는 시대인데, 근데 이제 다양화 개성화는 된 것 같아요. 그 비스포크만 보더라도 옛날 똑같은 백색 가전에 뭐 큰 사이즈가 아니라 맞춰서 내가 필요한 거는 하되, 그 대신 이제 예전에 없던 혼수 가구들 뭐 세탁기, 건조기 막 이런 기본으로 들어오고, 이제 뭐 식기세척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혼수하고 신혼여행에는 돈을 많이 쓰고요. 그 대신 반대 예단, 그 다음에 손님 초대해 드는 비용. 집들이 요새 이런 거 안 하죠? 집들이를 밖에서 하죠. 밖에서? 예, 집에서. 집들이가 아니네, 바깥들이네. 그냥 결혼식에 와줬다고 감사하다. 결혼식에 이런 와줘서 식으로 감사하다. 그런 식의 거를 하지. 이제 결혼 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하나가 둘 간에, 부부 간에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또는 시댁이나 처가에 얼마나 잘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뭐 산다, 이게 아니라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예 뭐 가사노동에 대한 뭐 역할 분담은 완전히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편이 일하고 부인이 집에 살림을 했다면 요즘 같이 일을 하니까 집안일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양쪽 집에서 자녀가 하나나 둘일 때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시댁 뭐 친정이 따로가 없다. 부모가 동등하다라는 생각으로 뭐 시댁 한 번 가면 친정 한 번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공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면 가족의 문제가, 그 선생님도 예전에 밀레니얼 가족 얘기했다시피 가족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뭐 같이
더불어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뭐 누구의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타협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은 다 합의가 됐는데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 건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이거나 주변인데 그 주변에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다음 부모님들의 양해를 많이 구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가 살아봐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가족 문화,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어떤 가족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흔한 말로 뭐 정상 가족이냐 비정상 가족이냐, 근데 이제는 뭐가 정상인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양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함 속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